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낯선 통장 한 권이 떨어진 순간 제 인생도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2, 결혼 15년 차, 중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 영주라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멀리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날은 별일 없던 주말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종일 입고 나갔던 양복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던 참이었죠. 동전, 구겨진 영수증, 익숙한 것들만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검은 지갑 뒤에서 두툼한 통장 한 권이 툭 떨어졌을 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싶었습니다. 아, 또 대출이야? 카드론이라도 더 받았나? 우리 집 형편에 통장 하나가 더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니라 대부분 나쁜 소식이었거든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보지 말자 하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어요. 비상예금 계좌. 이름부터 낯설었습니다. 우리 집 통장은 항상 저랑 남편 이름 나란히 쓰여 있었고 대부분 눈에 익은 것들이었거든요. 생활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근데 이건 처음 보는 은행, 처음 보는 계좌,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비상예금 계좌? 비상이라는 말이 괜히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누굴 위한 비상인지, 무엇을 지키기 위한 비상인지 전혀 감이 안 왔습니다. 통장을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거래 내역 옆에 적힌 그 단어들이었죠. 영영호텔, 영영주얼리, 영영병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들이에요. 남편이랑 둘이 갔던 데이트 코스에도 이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호텔? 우린 캠핑이나 펜션만 다녔는데 눈이 한 줄 한 줄 밑으로 내려갈수록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금 내역을 보니 매달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고 며칠 안 돼서 툭툭 빠져나가더라고요. 입금 120만 원, 출금 50만 원, 70만 원, 30만 원. 지독하게 규칙적인 그리고 지독하게 낯선 돈의 움직임이었어요. 이건 우리 집 돈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쓰는 돈 같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너무 뻔하고 너무 진부한 단어였어요. 외도. 수많은 드라마와 수많은 사연 속에서만 듣던 그 말이 갑자기 제 얼굴 앞에 거울처럼 들이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당장 통장을 덮고 양복 안으로 다시 밀어넣고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 15년은 쭉 이어질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이미 봐버렸잖아요. 이미 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통장을 덮고 나서도 그 이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영영호텔, 영영주얼리, 영영병원. 호텔은 잠자리, 주얼리는 선물, 병원은 아이. 마지막 거래 내역을 다시 보니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이영영병원은 혈액종양과 혈액종양?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남편한테 다른 아이가 있는 거야? 상상력은 항상 나쁜 쪽이 더 빠르더라고요. 거실에서 아들이 아빠랑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 웃음소리가 갑자기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만 몰랐던 거구나. 이 집에서 제일 바보는 나였구나.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코를 살짝 골면서 자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게임하다 지쳐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은 똑같이 고요한데 제 마음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호텔 방이 떠올랐어요.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 뒤로 남편이 따라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 여자 손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머릿속에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잘 안 넘어. 김치찌개 냄새는 똑같았지만 입안에서 아무 맛이 안 났어요. 남편이 묻더라고요. 여보,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웃음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래, 당신 덕분에 좀 많이 아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참았어요. 왜인지 아세요? 이상하게도 제가 먼저 물어보는 순간 진짜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버텼어요. 아이 등교시키고 집안일하고 점심 대충 때우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놓고 바깥에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집이었겠죠. 근데 제 안에서는 조용한 재판이 매일 열리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남편, 판사는 나, 증거는 통장 하나. 그래, 남자니까 그럴 수 있어.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지.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1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판결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방문을 닫고 한참을 안 나오더라고요. 평소엔 집에 오자마자 엄마 배고파 하면서 부엌으로 달려오는 앤데 말이에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침대에 엎드려 있었어요.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아빠는? 아빠, 회사 갔지. 왜? 요즘 아빠 안 보여. 나 자고 나면 벌써 나갔고 저녁에도 늦게 와. 가슴이 뜨끔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차갑게 대하니까 남편도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집 괜찮은 거지? 13살짜리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싶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입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아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 결국 터질 날이 오더라고요. 그날은 아들의 숙제 때문에 시작된 말다툼이었어요. 여보, 애 숙제 좀 봐줘. 나도 하루 종일 집안일만 했더니 머리가 지끈거리네. 나도 회사에서 머리 쥐어짜고 왔어. 좀만 쉬게 해줘. 평소 같으면 그냥 한숨 쉬고 제가 봐줬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 말이 너무 얄밉게 들렸어요. 회사에서 힘든 거 나도 알아. 근데 그 회사 다니면서 호텔 갈 시간은 있었잖아. 그 아이 만날 시간은 있었잖아.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회사 힘들지. 근데 호텔 가서 쓴 돈은 안 힘들었나 보네. 남편이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저는 서랍으로 가서 그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뭐냐고. 당신 양복 주머니에서 나왔어. 남편 얼굴에서 피가 쫙 빠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희열까지 느꼈어요. 그래, 이제 숨지 못하지? 이제 대답해야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쳐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그게 영영호텔, 영영주얼리, 이영영병원 혈액종양과 이게 뭐냐고. 누구 아이야? 누구한테 쓴 돈이야? 제 목소리가 제가 들어도 낯설 만큼 차갑게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얘기할게. 근데 지금 말고 내가 좀 정리해서. 정리? 뭘 정리해? 15년 동안 나한테 숨긴 아이 얘기? 아니면 그 엄마랑의 관계? 아이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미 입이 먼저 나갔어요. 아들은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그 울음소리에 잠깐 정신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이미 돌아갈 수 있는 선은 넘어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아빠가 엄마랑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 싫어. 나도 들을 거야. 아들이 울면서 소리쳤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약속할게.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맞아. 나한테 다른 아이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예상했던 말인데 막상 남편 입에서 직접 들으니까 숨이 막혔어요. 언제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뭐, 결혼 2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어. 그럼 나랑 결혼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라기보단 말 못했어. 처음엔 타이밍을 놓쳤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말하기 힘들었어. 그 아이 엄마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아이는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는데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지금 그 아이는 시설에 있어. 근데 아이가 백혈병이야. 그날 밤 저는 결국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문제의 통장. 아들이 울먹이면서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아니야. 잠깐만 외할머니 집에 다녀오는 거야. 잠깐만. 입으로는 잠깐이라고 말하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정말 잠깐일까?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늦은 밤 택시 타고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어줬어요. 웬일이야, 이 시간에. 또 뭐야, 또 싸웠어? 저는 대답 대신 그냥 울어버렸어요. 운다고 해결되는 건 없는데 그 순간엔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래, 일단 들어와. 애부터 재우고 내일 얘기하자. 아들을 재우고 나니 새벽이 다 됐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언니가 물을 한 잔 들고 나왔어요. 야, 또 무슨 일이야? 엄마 방에서 우는 소리 다 들렸어. 저는 숨겨두었던 통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줬어요. 호텔, 주얼리, 병원, 그리고 남편의 고백. 언니는 묵묵히 끝까지 다 듣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새끼, 언니가 욕을 한 건 처음 봤어요. 15년 동안 속인 거잖아. 결혼 자체가 사기야, 사기. 언니, 근데 뭐, 설마 이해한다는 거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백혈병이래. 언니가 잠깐 멈칫했어요. 백혈병? 응. 엄마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지금 시설에 있대. 남편이 병원비 대주고 있는 거래. 언니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래도 15년 동안 숨긴 건 잘못이야.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도 부부한테 비밀은 없어야지.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 생각을 하니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지금 뭘 느끼고 있을까?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는 다른 가정이 있고 자기는 혼자 병원에 누워 있고 며칠 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준호 학원 보내는 거 깜빡했네. 미안. 내가 데려다 줄게. 짧은 문자였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 날도 문자가 왔어요. 집에 전기세 고지서 왔는데 내가 처리했어. 걱정 마. 사흘째 되는 날. 오늘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준호랑 치킨 먹었어. 준호가 엄마 보고 싶대. 아들 얘기를 꺼내는 순간 가슴이 또 뜨끔했어요.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문자가 왔어요. 여보, 부탁이 있어. 그 아이 한 번만 봐줄 수 있을까?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얼굴이라도. 손이 떨렸어요. 그 아이를 본다는 건 남편의 과거를 직접 마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 번만. 이틀 후 저는 남편이 알려준 병원으로 갔어요. 이영영병원 병동 7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남편의 숨겨둔 아이를 보러 가고 있지? 7층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걷는데 곳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인데도 웃음소리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713호. 남편이 알려준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침대에 한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 때문인지 거의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만은 또렷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작고 가늘었어요. 안녕.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아빠 친구세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뭐, 그런 거야. 아이가 조금 웃었어요. 아빠가 오늘 누가 올 거래요. 근데 아빠는 안 왔네요. 아빠는 회사 일이 있어서. 항상 그래요. 바쁘대요. 아이가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어요. 근데 아빠는 착해요. 다른 아빠들은 병원 한 번도 안 오는데 우리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게 남편이 늦는다고 했던 날들이구나. 아빠가 그러는데 저 곧 수술한대요. 골수 이식이요. 그럼 나을 수 있대요. 그래. 근데 돈이 많이 든대요. 아빠가 열심히 모으고 있대요. 그 통장, 그 비상예금 계좌. 그게 이 아이 수술비였구나. 아빠가 많이 힘들었구나.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근데 저한테는 항상 웃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 이모가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또 올게. 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병실 문을 나오자마자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가 났어요. 남편한테, 상황한테, 제 자신한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태어난 것밖에 안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봤어? 응, 봤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몰랐어. 그 사람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만나고 있었고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그럼 그때 말했어야지. 말하면 너 떠날 것 같았어. 그래서 혼자 책임지려고 했어. 혼자 책임진다고 15년 동안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 근데 이번엔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그 아이 언제 수술해?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라고? 수술? 골수 이식? 언제 하냐고. 아직 돈이 부족해. 조금만 더 모으면 한 석 달 정도 더 모으면 될 것 같아. 석 달이면 늦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그래. 빨리 하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상태가 급한 건 아니래. 전화를 끊고 저는 친정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왜? 우리 집 전세 보증금 얼마였지?
너 뭐 하려고? 돈 좀 써야 할 때가 생겼어. 일주일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예전보다 깔끔했어요. 남편이 청소를 한 흔적이 보였어요. 왔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왔어. 그날 밤 우리는 또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 있어. 뭔데?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너한테 형이 있어. 형? 응. 아빠가 엄마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랑 사귀었을 때 태어난 형이야. 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디 있는데? 병원에 있어. 많이 아파. 준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그 형이 우리 집에 와? 아니야. 형은 따로 살 거야. 왜?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 준호가 또 물었어요. 형, 많이 아파? 응, 많이 아파. 그럼 형 보러 갈 수 있어? 나도 보고 싶은데. 그 말에 저는 또 울고 말았어요. 13살짜리 아이가 자기한테 갑자기 생긴 형을 보러 가고 싶다고 말하는구나.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은행에 같이 갔어요. 문제의 그 통장을 들고 이 통장 해지하려고요. 직원이 물었어요. 전액 인출하시는 건가요? 네. 급한데 써야 해서요. 남편이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여보, 이거 그 아이 수술비 내야지. 3달 기다리면 늦는다며? 남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 난 아직도 화가 나. 15년 동안 거짓말한 거 쉽게 용서 안 돼. 알아. 근데 그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 태어난 것밖에 안 했는데 병까지 걸렸잖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그냥 못 본 척 못하겠더라.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그 아이는 한 달 반 정도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어요. 퇴원하는 날 저희 가족이 다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준호가 그 아이 손을 잡고 물었어요. 형, 이제 안 아파? 응, 많이 나아졌어. 잘 됐다. 형, 나중에 우리 집 놀러 와. 그 아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끔 놀러 와도 돼. 아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통장은 없어요. 다 써버렸거든요. 대신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우리 가족 계좌. 남편 이름, 제 이름, 그리고 준호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매달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냐고요? 혹시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 갈 때, 혹시 그 아이가 나중에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게요. 아직도 남편한테는 화가 나요. 15년 동안 숨긴 거 쉽게 잊히지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구나.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함께 걸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비밀은 한 사람이 만들지만 상처는 여럿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꿰매갈지는 결국 우리 가족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이상 남편의 비밀 통장 때문에 한 번은 무너졌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발견한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남들과 다르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